오늘 우리 주제가 풍류도와 한국 사상으로 본 한인 정체성과 그 변화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텍스트를 삼은 유동식 교수의 풍류도와 한국 종교 사상 이 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냥 하나의 세미나를 하는 걸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얘기해야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이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한인 정체성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인류는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라는 역사적 진보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개인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상을 따라서 참된 사람, 참된 사회, 참된 가치를 우리는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 한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립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너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빠진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기인된 문제는 없을까? 이것이 오늘 전체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정체성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고고학적 팩트를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700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년에서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7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탈출되고 우리 고대 문명이 전부 다 바이칼 문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학자들이 거진 정설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때는 바이칼 호수에 있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그런 삶이 지금 우리의 그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큰 학자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그 산업 중심적으로 경제학적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 수렵사회가 먼저죠. 수렵, 농경이 있음으로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착했고 정착했으니까 같이 종교도 만들었고 그 종교가 있다니까 신전이 있었고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됐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그 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이제 퀘베클리 테페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견된 거로는 이 전제를 뒤집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퀘베클리 테페예요. 이 거성 문화, 이 지역에 이 큰 신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언제 거냐면요. 한 적어도 15,000년 정도 됐어요. 이 문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거대 문명이 15,000년 전에 저게 있었을까? 이상하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 말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러시아 지역인데 이 말타 여기가 바이칼호 바로 옆에요. 말타 유적에서 발견된 게 27,000년 전에 무덤 속에 남매가 매장된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이 구슬이 있어요. 이게 옥구슬인데 이 옥구슬이 700개에서 1000개 된대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세공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만 7천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고등 문명이 있었냐? 말이 안 된다. 이거요. 근데 이제 이것을 퀘베클리 테베라는 것과 말타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태까지 역사학자들은 전부 다 수렵문화, 농경문화, 산업혁명 1, 2, 3, 4차 이렇게 인류가 문명에 따라서 산업적 문명에 따라서 인류가 변화 발전해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만 7천 년 전에 이런 고등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테베클레 그런 거대한 문화가. 그러면 그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뭐냐면 농업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정착은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2만 7천 년 전, 1만 7천 년에 종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 문화는 무엇으로 시작했냐? 농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종교, 이것으로 인해서 2만 7천 년 전에 매장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장 문화가 종교의 시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농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산업적 발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 관념 그리고 하늘과의 그 소통 이런 것에 의해서 더 먼저 인간다우게 살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국가는 청동기 문명 이걸 계속 주장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청동기 문명 때나 국가를 만들었다고 해야지만이 그 고조선 배달국가 환인국가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청동기 문명이 아니라 구석기 문명이었으니까요. 구석기 문명에 무슨 국가가 있었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강단 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참사람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지배자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의 흐름은 종교만큼 인간의 사상,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는 게 없는데 그 종교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참사람, 참 진리를 추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국가 권력과 결합이 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국까지 와가지고도 좌익우익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한심스러운 게 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봐주시고요. 저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